레디 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에스케이TV 파워인터뷰의 김상환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워싱턴에 특별히 방문한 우리 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작년에 이어 올해 다시 방문하시죠? 한 달 하루 만, 한 달, 13달 만에 온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그 워싱턴을 비롯해서 LA 방문하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들을 우리 미국에 계신 교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들이 얼마나 미난하고 또 위험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포분들한테도 설명하지만은 앞으로 정부 쪽, 미국 정부 쪽이나 의회 쪽이나 또 연구 쪽으로 만나서 대한민국 현 상황들을 좀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할 생각입니다. 네, 이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국, 상당한 위기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현재? 대한민국이 나라가 다 망했죠. 한마디로 나라가 다 망하고 체제가 무너지고, 체제는 뭐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라는 게 네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그렇죠. 가치가 무너지고,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상권 분립이라는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네. 그것은 지금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주의 국가의 전초 단계로 들어갔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막으려면 국민의 저항밖에 없는데, 아무튼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뭐 3년간을 우리가 이렇게 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실체를 제대로 빨리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네, 지금 대한민국은 이 자유주의 지키느냐 아니면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느냐 이런 갈림길에 있는데 그 반공산주의 국제 연대를 강조하신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어떻게 하실 거예요? 1912년에 공산당이 창당이 됐는데, 네. 그거 이제 100년 전쟁이라는 얘기를 했죠. 네. 전 세계 공산당이 거의 다 무너지고, 중국 공산당, 그다음에 북한의 교조주의, 네. 봉건 국가죠. 그럼 뭐 공산주의라고 할 수도 없는데, 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이제 공산주의 자체가 이 사회주의 자체가 실패된 사상이다. 그렇죠. 이런 체제다. 이렇게 보는데도 대한민국에서 100년이 지난 지금 네. 소위 말하는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반동이죠, 반동. 네.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일 뿐만이 아니라 네.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도전입니다. 네. 만약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 한반도의 블록이 무너지면은 그렇죠. 전 세계가 다시 한 번 더 공산주의에 또 사회주의 이 국가들한테 대단한 도전을 받게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국제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이 지금의 좌파 독재 정권의 사회주의화가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 방문 목적 중에 하나가 북한 인권 문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 문제에도 거론을 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북한의 인권 문제는 전 세계의 최악의 인권 국가입니다. 그런데 명색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네. 스스로 남한 대통령으로 격화를 하고 수십만 명이 모여가 있는 그렇죠. 평양 그 운동장에 가서 네. 김일성을 칭송하고 이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의 북한 주민에 대한 악랄한 인권을 덮어버리고 정당화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죠. 인권 문제로 봐서라도 문재인은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의 도리가 안 된 거예요. 네. 북한에 2,300만 명이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그렇죠. 그 자리에 가서 소위 말하는 공산당 북한
김정은 체제의 이 허수아비들을 모아놓고 네. 그렇게 20만 명 앞에서 그런 연설을 하고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안보 빗장 다 열어주고 지금 70년간 북한의 압제에 의해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버려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언젠가는 이 인권 문제,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도 그 9월 18일 네. 작년 9월 18일에 그 인권 모독은 언젠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래 보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뇌물 한 푼 받지 않고 네. 지금 32년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법으로 절차를 밟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인신감금을 시켜버린 거죠. 그렇죠. 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올 12월 25일 되면은 1000일이 되는 날인데. 네, 맞습니다. 역대 정적에 대한 보복을 하더라도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네. 이런 식으로 정적에 대해서 인신감금시키고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정적에 대한 탄압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죠. 또 전 세계에서 위정자들이 뇌물로 잡혀가지고 네. 3개월 만에 제가 미국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위정자가 뇌물로 잡히면은 정권을 뺏겨 뇌물로 잡히면 3개월 안에 모든 뇌물이 다 밝혀지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을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어요. 네. 이것은 뇌물의 문제를 떠나서 권력 찬탈이고 쿠데타입니다. 그렇죠. 촛불은 촛불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예요. 멀쩡한 대통령을 자유민주주의의 대통령을 이 토착 빨갱이들이 쿠데타로 권력 찬탈한 겁니다. 네. 그러고는 죄 없는 대통령 인신감금 시켜버렸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아파서 그렇게 하는데도 이제 여론에 밀려가지고 수술을 하는 그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젠가는 그 진실은 밝혀진다. 네. 또 언젠가는 불의가 아무리 자기들이 정의라고 해도 그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수술을 받으시고 병원에서 이제 회복 치료를 받고 계시거든요. 근데 요즘 그 SNS나 일반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가짜 뉴스. 그러니까 지금 또 판을 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튼 제가 매주 거의 편지를 쓰는데요. 네네.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네.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요즘 뭐 박근혜 대통령 우리 공화당이 어떠저떠 하면 다 거짓말이고, 네. 그건 음해다. 그렇죠. 보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실 분도 아니고, 네. 또 분명하게 옮아가지 않아서 그분의 뜻이 분명히 전달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번에 그 문재인 정권은 그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퇴가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현 정권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그 계획, 음모 이런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집고 사회주의 연방제로 하겠다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은 반대한민국, 반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뭐 국민들하고 싸우겠다고 조국은 가족 사기단이잖아요. 그렇죠. 가족 사기단 조국을 법무부 장관 놓고 국민하고 싸우겠다는데 싸워야죠. 그렇죠.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권력이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거짓 권력, 네. 사회주의 체제를 하겠다는 권력이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부분도 엄청난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거다. 네. 결국 문재인 정권의 그 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네. 그것은 조국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게이트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무너지는 거죠. 네. 네, 이번에 이제 광화문이나 뭐 서울역 아니면 청와대 등 곳곳에서 이 수백만 우리 그 애국 국민들이 집회, 항의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뭐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이제 애국 집회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되는 그 순간 보수 정당은 무너진 겁니다. 네. 대한민국에 진정한 보수 정당은 없어요. 네. 지금 2년 반 동안 우리 공화당이 한 주도 쉬지 않고 151차 동안 투쟁을 할 동안 그들은 그렇죠. 두더지 새끼들 같이 두더지 굴에 있은 거예요. 네. 이제 선거 가까워지니까 나와가지고 네. 표 달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네.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묻고 네. 간다는 것은 불의를 묻고 네. 불의를 묻고 진실을 찾겠다 하는데 어떻게 불의의 세력들이 진실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네. 지금도 유승민이나 김무성은 박근혜 대통령 보고 사과하라는데 아니 제가 있어야지 사과를 하잖아요. 네. 또 하나는 아무튼 주류 세력 교체를 했을 뿐만 아니라 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나 네. 권력기관 좌파들이 다 장악해 가 있어요. 법으로 문재인을 끌어내릴 수 있는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은 제로입니다. 그렇군요. 없습니다. 끌어내는 수밖에 없는데 네. 문재인을 만약에 촛불혁명의 성공자로 그들을 권력 탄탈자가 아니라 혁명의 성공자로 인정을 하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끝장나는 겁니다. 네. 법적으로 못 끌어내리는 상황이 되면은 그 다음에 문재인을 끌어내리면은 끌어내린 사람들이 쿠데타 세력이 되는 거예요. 네. 정당한 국민들이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얘기하는 그리고 불의의 세력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쿠데타 세력이 돼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것이 단순하게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을 구출한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네. 이 차원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체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뒤바뀌는 이 상황에서 탄핵에 주동했던 우리가 말하는 배신자 역적들은 정계를 떠나든지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만 묻고 가자, 묻고 간다고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국민 저항을 강조하셨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내년 총선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내년 총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 또 그들이 그 당시에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석고대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탄핵을 주동했던 배신자 역적들은 정계를 떠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보수 정당, 우파 정당은 통합을 가능하고 네. 어떤 선거법이 뭐 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든 뭐가 되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 않고 우리 공화당을 보고 분열 세력이 되는데 절대 우리 공화당은 분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공화당은 오히려 앵글이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우파 국민들을 투표에 참여하게 만드는 네. 그러한 보수 확장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해 1년 전에도 워싱턴에 오셔가지고 백악관 앞에서 김정은 퇴진, 김정은 체인지, 또한 그 박근혜 대통령 무죄를 주장하셨는데 미국 행정부에서 변한 게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의 실체를 좀 안 것 같아요. 네. 1년 전만 해도 뭐 제가 NSC나 국무부를 만났지만은 그분들이 실체를 잘 모르더라고요. 네. 1년 지난 지금 시점 북한 김정은 체제의 실체를 이제 알 것이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변화가 있겠죠. 네. 제가 지금 간담회를 했겠어요. 이 정도 하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워싱턴 동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미국에 와 계신 동포분들한테 죄송하죠. 왜냐하면은 저도 뭐 삼성 국회의원이지만은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특히 보수 정치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네. 나라를 뺏겼습니다. 네. 체제도 무너졌고. 네. 그렇지만은 미국에 계시는 우리 교포분들의 걱정이 네.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단지 하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공화당 같은 저항 세력이 끝까지 싸우는 저항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은 이 토착 발갱이 세력, 친북, 종북, 주사파, 반미주의자들이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그날까지 싸울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2,300만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즉 국민이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자유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좌파 독재 정권하고 발갱이 세력들하고 싸우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국가를 위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